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사흘 전밤 강남에 사시는 68살 여성분이 새벽 2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분은 72시간을 꼬박 깨어 계셨습니다. 딸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어머니를 발견했는데 눈은 떠져 있었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수면 부족으로 뇌가 사실상 멈춰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지만 이제 본인의 손주들조차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만성불면증을 오래 방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18년간 수면 장애를 치료해 왔으며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눌 내용은 수년간 고통받던 4,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이 마침내 밤새 숙면을 취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자신에게 완전히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어젯밤에 실제로 몇 시간을 주무셨습니까? 침대에 누워 계신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깊은 잠을 몇 시간이나 주무셨습니까? 만약 그 답이 6시간 미만이라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당장 위기 상태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말 그대로 깨어있기 위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매일 밤마다 여러분은 수천 개의 대체 불가능한 뇌세포를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서화된 의학적 사실입니다. 지금 눈 바로 아래 부분을 만져보세요. 그 약간의 부기가 느껴지시나요? 손을 보세요. 조금이라도 떨리고 있지 않나요?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깊은 수면이 절실히 필요한데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불면증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도해본 94가지 처방수면제, 멜라토닌 보충제, 자기 전 따뜻한 우유, 명상 앱,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진짜 문제는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여러분의 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이 깊은 수면에 필요한 호르몬을 생산하거나 생산하지 못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그리고 50살이 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산하지 못합니다. 저는 5년 전 분당에서 오신 초회 선생님이라는 72살 환자분을 치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8년 동안 하룻밤에 3시간 이상 주무신 적이 없었습니다. 8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 마지막 수단으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시면서 본인이 정신을 잃어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완전한 대사검사를 실시했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밤 시간에 레티날데하이드 수치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레티날데하이드는 활성화된 형태의 비타민 A로 송과선에 직접 신호를 보내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깊은 수면 주기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뇌는 단순히 실제 회복이 일어나는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돌파구가 있습니다. 최 선생님이 비타민 A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비타민 A가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매일 아침 드시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복용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비타민 A를 드시면 여러분의 몸은 그것을 완전히 잘못 처리합니다. 여러분의 간은 그것을 시력이나 면역 반응 같은 낮 시간 기능을 위해 대사합니다. 밤에 수면을 위해 뇌가 필요로 하는 레티날데하이드 형태로 거의 전환되지 않습니다. 저녁에 정확히 올바른 시간에 비타민 A를 드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특정한 시간대에 여러분의 간은 그것을 정상 속도의 10배로 레티날데하이드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배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 누워 있는 것과 30분 내에 깊고 회복적인 잠에 빠지는 것의 차이입니다. 저는 초회 선생님께 단 한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분의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 하강 시점 정확히 90분 전에 비타민 A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1일 만에 6시간을 꼬박 주무셨습니다. 3주 만에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2달 만에 10년은 젊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단 2분이면 됩니다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밤과 그 이후 매일 밤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18년 넘게 수면 장애를 치료해 왔습니다. 삼성의료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절박하고 지친 상태로 어떤 분들은 수년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채로 제 클리닉 문을 통과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제가 발견한 것이 불면증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돌파구를 설명하기 전에 지금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젯밤에 실제로 몇 시간을 주무셨습니까? 침대에 계신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깊은 잠을 몇 시간이나? 오늘 아침에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셨다면, 오후에 졸고 계신 자신을 발견하셨다면, 정상적으로 느끼기 위해 커피가 필요하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무언가 절박하게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피곤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잠을 주무시지 못하면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를 청소할 수 없습니다. 독소가 쌓입니다. 치매 위험이 40% 증가합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혈압이 떨어져야 할 밤 시간에 오히려 올라갑니다. 저는 수면 문제를 너무 오래 방치해서 심각한 심장 문제, 뇌 졸중, 심지어 조기인지 저하까지 겪는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거의 모든 분들이 보충제를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드시고 있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2.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74살이셨습니다. 5년 넘게 밤새 주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보충제, 모든 수면제, 며칠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A를 드시고 계셨는데 병에 쓰인 대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비타민 A를 몇 시에 드시나요? 그분은 아침 17시에 식사와 함께 먹는다고 인터벌하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이 왜 잠을 못 자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간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가 24시간 주기를 따르며 가는 시간대에 따라 영양소를 다르게 처리합니다. 비타민 A는 그냥 몸속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같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대에 따라 다른 화합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레티날데히드라는 특정 화합물이 송과선에 직접 신호를 보내 멜라토닌을 생성하고 깊은 수면을 시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간이 저녁 처리 단계에 있을 때만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타민 A가 흡수되어 간으로 운반되고 수면을 촉진하는 활성 형태로 변환되는데 정확히 90분이 걸립니다. 즉, 아침에 비타민 A를 먹으면 낭비하는 것입니다. 몸은 그것을 시력과 면역 체계를 돕는 화합물로 변환하지만 수면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미 처리되어 사라진 상태입니다. 수면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씨에게 이것을 설명했을 때 그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18년간 진료를 해왔는데 제가 그분에게 답은 단지 비타민 하나를 먹는 시간을 바꾸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저는 그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주만 저를 믿어보세요. 자연스러운 취침 시간 정확히 90분 전에 비타민 A를 드세요. 저녁 식사 때가 아니고 자기 직전도 아니고 정확히 90분 전입니다. 그분은 12일 후에 전화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요르갑 시간을 연속으로 잤다고 했습니다. 수면제 없이요. 다른 변화도 없었습니다. 단지 시간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비타민 A를 얼마나 먹어야 하나? 어떤 종류를? 다른 약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계속 들어보세요.
연령대별로 효과가 있는 정확한 방법과 이 과정을 완전히 차단하는 흔한 약 3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타민 A를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당장 수면을 망치고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간은 단순한 저장 기관이 아닙니다. 교대 근무가 있는 공장처럼 정확한 24시간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오전 6시에서 오후 2시 사이의 간은 해독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간은 활발하게 독소를 걸러내고 약물을 처리하고 화합물을 분해합니다. 이 시간대에 비타민 A를 먹으면 간은 그것을 변환해야 할 영양소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독소처럼 취급합니다. 저는 강남에서 오은희 씨 부인이라는 환자를 통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피곤한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는데 시중에 나온 모든 수면 보조제를 시도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A 캡슐을 먹고 있었는데 병에 적힌 대로 정확히 따른 것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A 수치는 적절했지만 수면은 형편없었습니다. 매일 밤 3, 4시간에 끊어지는 수면이었습니다. 저녁에 그분의 레티날데이드 수치를 측정했을 때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의 간은 비타민 A가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면 화합물로 변환되기도 전에 배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비타민 A는 레티놀로, 그 다음 레티날데이드로, 마지막으로 레티노산으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간 화합물인 레티날데이드가 수면의 황금 열쇠입니다. 레티날데이드는 식욕차상에게 수용체에 직접 결합합니다. 이것은 언제 졸리고 언제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조절하는 뇌주 시계입니다. 레티놀에서 레티날데이드로의 변환에는 간이 단 한 번의 좁은 시간대에만 상당량 생산하는 특정 효소가 필요합니다.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간은 합성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간은 화합물을 만들고 단백질을 생성하고 영양소를 변환합니다. 이것이 비타민 A의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장내의 세균이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장에 있는 유익한 세균은 비타민 A를 흡수 가능한 형태로 분해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 세균들은 일주기 리듬과 동기화되어 늦은 오후와 이른 저녁에 가장 활발합니다. 기본적으로 소화 시스템이 저녁 영양을 처리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주기, 하강 90분 전에 비타민 A를 먹으면 3가지 최적의 시간대를 동시에 맞추는 것입니다. 장내에 세균이 활발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이 합성 모드입니다. 그리고 뇌 수면 수용체가 신호에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동물성 식품에서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을 저녁에 먹어온 방식입니다. 정확한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밤 10시쯤 자연스럽게 졸리기 시작한다면 8시 30분에 비타민 A를 드세요. 자연스러운 수면 시간이 11시라면 9시 30분에 드세요. 이 정확성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분당에서 온최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2년 동안 매일 아침 15천 국제 단위의 비타민 A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불면증은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정확히 취침 90분 전인 저녁으로 섭취 시간을 바꾼 지 일주일 만에 6시간을 중단 없이 잤습니다. 한 달 만에 6시간 반의 깊고 회복되는 수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10년 만에 그렇게 활력 넘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복용량도 시간에 따라 바뀝니다. 아침 비타민 A는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훨씬 높은 용량이 필요합니다. 저녁 비타민 A는 10배 더 효율적입니다. 즉, 더 적고 안전한 용량으로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의 성인에게는 저녁에 먹는 5천 국제 단위가 아침에 먹는 20천 국제 단위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현재 아침에 비타민 A를 먹고 있다면 저녁 복용량을 그냥 추가하지 마세요.
그 위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아침 복용을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비타민 A를 하루에 2번 복용하면 전체 리듬이 깨지고 실제로 간의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비타민 A를 언제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5%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황금 시간대 원칙이며 이것이 밤마다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간은 하루 종일 같은 효율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에 가는 우리가 글리코겐 전환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3시간 동안 간은 베타카로틴과 레티놀을 레티날데히드로 전환하도록 특별히 준비되어 있으며 그 속도는 평소의 10배입니다. 10배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벽 2시에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 있는 것과 밤새 깊이 잠드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 하강이 시작되기 정확히 90분 전에 비타민 A를 복용하면 대부분의 성인에게는 밤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발생하는데 완벽한 생물학적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간이 생산하는 레티날데히드는 송과선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그러면 송과선은 이 레티날데히드를 멜라토닌 생산을 시작하라는 신호로 인식합니다. 단순한 멜라토닌 생산이 아니라 렘 수면 주기를 조절하고 3단계와 4단계 수면을 유지하는 깊은 파동 멜라토닌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전체 과정을 망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A를 복용하면 간은 담즙 생산 모드에 있습니다. 몸은 그 비타민 A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간 세포에 저장해야 할 지용성 영양소로 취급합니다. 레티날데히드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저장합니다. 수면 효과를 완전히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강남에서 오신 68세 이씨 환자가 있었는데 3년간의 만성 불면증 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3년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고품질 비타민 A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제품 설명서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A 수치는 적절했습니다. 간 기능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룻밤에 4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었으며 정신을 잃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즉시 아침에 비타민 A 복용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저녁 18시 정각에 목표 수면 시간인 9시 30분보다 90분 전에 5,000 국제 단위의 비타민 A를 복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녀는 6시간 내내 잠을 잤습니다. 3주 만에 수년 만에 경험한 가장 깊은 수면을 보고했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코골이를 멈췄다고 말해 듣는데 이는 수면 무호흡 증상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타이밍은 동기화된 연쇄 반응을 만듭니다. 저녁 비타민 A 섭취가 간의 최대 전환 시간대와 일치합니다. 레티날데히드 생산은 일주기 리듬이 자연스럽게 하강하는 바로 그때 최고조에 달합니다. 멜라토닌 생산은 몸이 생물학적으로 깊은 수면에 들어갈 준비가 된 정확한 순간에 급증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이 기능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저녁 6시에 비타민 A를 복용하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간이 아직 전환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에 복용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90분 처리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황금 시간대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는 대부분의 성인에게는 저녁 6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입니다. 더 일찍 자리에 든다면 뒤로 조정하세요. 더 늦게 잔다면 앞으로 조정하세요. 하지만 항상 정확히 90분 간격을 유지하세요. 지금 바로 적어두세요. 목표 수면 시간을 계산하고 90분을 빼면 그것이 비타민 A를 복용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하루 중 무작위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이 정확한 저녁 시간대입니다. 이 한 가지 변화, 이 한 가지 간단한 타이밍 조정이 서울에 있는 제 환자, 수백 명의 수면의 질을 변화시켰습니다. 비타민 A는 같습니다. 용량도 같습니다. 타이밍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기적적입니다. 이제 비타민 A가 수면의 10배 더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정확한 타이밍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에 있는 제 수면 클리닉에서 모든 것을 바꾼 돌파구입니다. 제가 공유하려는 모든 세부사항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마법의 시간대는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 하강이 시작되기 정확히 90분 전입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하강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밤 7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비타민 A 보충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 8시에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점심과 함께 정고도 아닙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을 준비하기 정확히 90분 전입니다. 왜 이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에 간이 야간 처리 주기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간은 엄격한 일정에 따라 작동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가는 비타민 A를 레티날데히드로 전환하는 특정 효소를 방출합니다. 이것이 뇌에 멜라토닌 생산을 시작하라고 직접 신호를 보내는 화합물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비타민 A를 복용하면 간은 완전히 다른 물질을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비타민 A를 수면 촉진 레티날데히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효소가 단순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충제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관찰한 비극적인 패턴을 통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이 계속해서 제게 와서 몇 달 동안 비타민 A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수면에 전혀 개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언제 복용했는지 물었을 때 비타민 A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아침 식사와 함께, 병에 그렇게 권장되어 있었으니까요. 성동구에 사시는 74세 할머니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끔찍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새벽 3시나 4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누워 계시다가 해가 뜰 무렵에야 겨우 잠이 들곤 했습니다. 매일매일 지쳐 계셨습니다. 딸이 너무 걱정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씨는 매일 아침 밥과 국과 함께 5,000 국제 단위의 비타민 A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좋은 품질의 영양제였습니다. 용량도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복용 시간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이 씨에게 아침에 비타민 A 복용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똑같은 영양제를 매일 저녁 정확히 18시에 드시라고 지시했습니다. 7시 반도 아니고 8시 반도 아닙니다. 정확히 8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기름 한 숟가락과 아보카도 반 개와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일까요?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위장에 건강한 지방이 없으면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참기름과 아보카도가 완벽한 흡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일주일 만에 이 씨가 제 병원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밤 11시 전에 잠들어서 아침까지 푹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약도 없이요. 그저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음식 조합만으로요. 참기름 포인트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비타민 A를 그냥 물과 함께 드시는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이것은 완전한 낭비입니다. 장이 비타민 A를 혈류로 운반하려면 지방 분자가 필요합니다. 지방 없이는 비타민 A가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해서 배출됩니다. 돈을 변기에 직접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적의 흡수를 위해서는 비타민 A 영양제를 복용한 후 10분 이내에 약 7-8g의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는 참기름 한 숟가락 또는 아보카도 반 개 또는 아몬드 10개 또는 천연 땅콩버터 한 숟가락에 해당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상관없지만 이 단계를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음식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실온의 지방이 차가운 지방보다 더 잘 흡수됩니다. 참기름이나 아보카도를 냉장고에 보관하신다면 8시 비타민 A 복용 30분 전에 깨내세요. 실온으로 데워지게 하세요. 이 작은 디테일이 흡수율을 거의 40%나 증가시킵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가장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라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계속 고통받으실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A가 불면증에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몸속에서 완전히 쓸모없게 될지를 결정하는 5가지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요소들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 영양제를 먹어도 수면에 전혀 개선이 없는 겁니다. 비타민을 탓합니다. 나이를 탓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5가지 필수 규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 정확한 시간대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의 하강 시점보다 정확히 90분 전에 비타민 A를 복용해야 합니다. 2시간 전도 아니고 1시간 전도 아닙니다. 90분 전입니다. 왜 이렇게 정확한 숫자일까요? 간이 정확히 이 시점에 야간 해독 사이클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저희는 400명 이상의 불면증 환자들의 간 효소 활동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데이터는 절대적으로 명확했습니다. 간이 이 90분 시간대에 비타민 A를 레티날데하이드로 가장 효율적으로 변환합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면 전환율이 70%나 떨어집니다. 70%요. 본질적으로 돈과 건강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 하강 시점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일 밤 동안 처음으로 졸음이 오는 정확한 순간을 적으세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아니라 눈꺼풀이 처음으로 무거워지는 때입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멈추고 싶어하는 그 순간입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저녁 8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 시간을 확인하면 90분을 거꾸로 세세요. 그것이 비타민 A를 복용할 황금 시간대입니다. 두 번째 요소, 복용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이가 중요해집니다. 50세에서 60세 사이라면 정확히 3,000 국제 단위가 필요합니다. 60세에서 70세 사이는 4,500 국제 단위가 필요합니다. 70세 이상은 6,000 국제 단위가 필요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증가할까요? 50세 이후 10년마다 간의 비타민 A 전환 능력이 약 15%씩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의 레티날데하이드를 생산하려면 몸에 더 많은 원료가 필요합니다. 68세의 최애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셨습니다. 5년간 심한 불면증을 겪은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미 비타민 A를 드시고 계셨지만 2,000 국제 단위만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대부분의 영양제병에서 볼 수 있는 표준 용량이었죠. 저는 용량을 4,500 국제 단위로 늘리고 수면 90분 전으로 복용 시간을 바꿨습니다. 11일 만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11일 만에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밀의학입니다. 세 번째 요소, 운반 지방입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지방이 없으면 장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A를 정확히 한 숟가락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티스푼이 아닙니다. 2숟가락도 아닙니다. 한 숟가락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올리브유, 참기름 또는 작은 한 줌의 호두입니다. 밤에 버터나 크림은 피하세요. 포화지방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실제로 간의 비타민 A 전환 과정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요소, 섭취 온도입니다. 이 디테일은 사소하게 들리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절대로 비타민 A를 찬물이나 찬 음식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차가운 온도는 위 배출을 늦추고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최대 40분까지 걸립니다. 비타민 A가 간에 도달할 때쯤이면 최적의 전환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항상 실온이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보충제를 복용하기 30분 전에 물컵을 조리대에 꺼내두라고 말합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요인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이제 여러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밝힐 비타민 A의 수면 효과를 완전히 파괴하는 3가지 흔한 약물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고통받아온 이유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병원에서 이런 비극이 수백 번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환자분이 제게 오십니다. 지치고 절망적이며 모든 것을 다 시도해봤다고 말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대로 정확히 취침 90분 전에 비타민 A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처방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여전히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으면서 천장만 바라보고 밤마다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범인은 약장 안에 숨어있는 약들이 조용히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4세이십니다. 지난 봄 18개월간의 심한 불면증을 앓은 후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너무 깊어서 멍처럼 보였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균형 감각이 망가져서 딸이 걷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매일 저녁 비타민 A를 성실하게 복용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에게서 이 방법에 대해 듣고 정확히 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약물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비타민 A 흡수를 방해하는 첫 번째 조용한 살인자가 콜레스테롤 약물입니다. 특히 장에서 지방 흡수를 줄이는 종류의 약물입니다. 담당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혈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이지방이 필요합니다. 이런 콜레스테롤 약물은 장의 장벽을 만들어 비타민 A의 최대 78%가 간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매일 밤 돈과 희망을 변기에 그냥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합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두 번째 약물은 60세 이상 인구의 거의 40%가 매일 복용하는 것입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위산 억제제입니다. 속쓰림과 소화불량 때문에 먹는 작은 알약들입니다. 서울의 모든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합니다. 사람들은 사탕처럼 먹습니다. 이 약물들은 위의 산도를 위험한 알칼리성 수준으로 높입니다. 비타민 A는 분해되고 레티날데히드로 변환되기 위해 산성 환경이 필요합니다. 레티날데히드는 뇌가 깊은 수면을 위해 필요로 하는 활성 화합물입니다. 그 산성도가 없으면 복용하는 비타민 A는 그냥 그대로 있을 뿐 쓸모없고 처리되지 않습니다. 깎지 않은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양이 틀렸습니다. 작동할 수 없습니다. 성동구에 사시는 초혜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68세였고 12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셨습니다. 12년이나요? 제가 단 2주만 끊고 비타민 A 요법을 다시 시도해보라고 했을 때 추적 진료에서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50대 이후 처음으로 밤새 푹 주무셨던 겁니다. 세 번째 약물은 가장 교활한데 수면을 위해 특별히 처방되는 것이면서 장기적으로는 정반대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벤조디아제핀과 유사한 수면제입니다. 아이러니는 참담합니다. 잠을 자기 위해 이 약을 먹는데 그렇습니다.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몸의 자연스러운 멜라토닌 생성 주기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송과선이 게을러지고 의존적이 되고 위축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자연스러운 멜라토닌 급증을 지원하고 증폭시킴으로써 작동합니다.
그 시스템이 약물로 억제되면 비타민 A는 증폭시킬 것이 없습니다. 플러그가 뽑힌 라디오의 신호를 증폭시키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약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서요.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약병을 살펴보세요. 이 세 가지 범주 중 하나라도 복용하고 계십니까? 콜레스테롤 차단제, 위산 억제제, 수면제. 만약 그렇다면 처방해준 의사와 즉시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아침 제일 먼저요. 비타민 A 대사를 방해하지 않는 대안을 찾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많은 경우 식단 변화만으로도 이런 약물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복용 시간 조정, 즉 저녁 대신 아침에 이 약들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A 효과의 70, 80%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자연스럽고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매일매일 닫히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밤부터 수면을 변화시킬 정확한 행동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정확한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평소 취침 시간 정확히 90분 전에 비타민 A 보충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2시간도 아니고 30분도 아닙니다. 90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간이 수면 전 처리 단계로 들어가는 시기이며 레티날데히드 전환이 최고조에 이르는 황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9시 30분에 복용하십시오. 지금 당장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둘째, 복용량은 나이와 체중에 적합해야 합니다. 50세에서 60세 사이라면 3,000 국제 단위가 필요합니다. 60세에서 70세 사이라면 4,000 단위로 늘리세요. 70세 이상이라면 5,000 단위가 최적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의료 감독 없이 6,000 단위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많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효과가 역전되고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적절한 흡수를 위해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비타민 A를 복용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 수면 클리닉 환자들에게 아보카도 반개, 올리브 오일 1스푼 또는 소량의 아몬드와 함께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지방이 운반 분자 역할을 합니다. 이것 없이는 비타민 A의 대부분이 사용되지 않은 자른 채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인데 잠자리에 들기 60분 전에 모든 청색광 노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즉, 텔레비전도 스마트폰도 태블릿도 안 됩니다. 청색광 파장은 우리가 방금 비타민 A로 활성화시킨 레티날데히드 전환 과정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노력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적색광 필터 앱을 설치하세요. 저녁 9시 이후에는 오직 적색광만 사용하십시오. 다섯째, 이 세 가지 약물 상호작용을 피하십시오. 콜레스테롤 약물, 특히 스타틴 계열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것들은 비타민 A 흡수를 최대 70%까지 차단합니다. 스타틴은 아침에 복용하고 비타민 A는 밤에 최소 12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세요. 혈액 희석제, 특히 와파린을 복용 중이시라면 비타민 A가 그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산 때문에 제산제나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하신다면 이것들은 비타민 A 흡수를 상당히 감소시킵니다. 제산제 복용을 중단하거나 아침 식사 때 복용하고 절대 저녁 비타민 A 복용 시간 근처에는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제 인천에서 오신 제 환자분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4세의 박 씨는 3년간의 심각한 불면증을 겪은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밤에 고작 2, 3시간만 주무셨습니다. 그분의 부인은 그분의 끊임없는 뒤척임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분은 구할 수 있는 모든 수면제를 시도해 보셨습니다. 아무것도 며칠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바로 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저녁 정확히 9시에 호두와 함께 비타민 A를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8시 30분에 청색광 차단. 11일 만에 그분은 6시간 연속으로 주무셨습니다. 5주 만에 17시간 반의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의 부인은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분은 드디어 남편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체가 수면을 조절하는 데 사용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적용된 정밀의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정확히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즉시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 가시거나 오늘 온라인으로 주문하여 양질의 비타민 A 보충제를 구매하십시오. 라벨을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레티닐 팔미테이트 또는 레티닐 아세테이트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베타카로틴이 아니어야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모든 것을 느리게 하는 추가 전환 단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 프로토콜을 시작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에 건강한 지방과 함께. 그 이후에는 청색광을 차단하십시오.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14일 연속으로 이것을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체는 일주기, 리듬 프로그램을 재설정하기 위해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오늘 밤 깊은 잠을 잘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그 약속을 하십시오. 수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 중 누구에게든 이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황금 시간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잠은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밤부터 몇 시에 비타민 A 복용을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90분 타이밍 규칙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삶을 바꾸는 건강 비결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수면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곳입니다.